가게 야치, 집가, 닭개, 들야, 꽁치. 집안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들판의 꿩만 귀히 여긴다. 자기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남의 것을 좋게 여긴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는 중국 진나라의 유익이라는 명필가가 한 말인데요. 당시 왕이지의 글씨가 유행하자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왕에게 자식들조차도 왕이지의 글씨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자 그것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합니다. 아이들이 집안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들판의 꿩만 귀하게 여겨 모두 왕이지의 서법을 배우고 있으니 한탄스럽다. 가담항설, 거리가 말씀담, 거리항 말씀설, 길거리에 떠도는 헛소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과 같은 사자성어는 가담항어 혹은 가담항의고 더 짧게 줄여서 가담이라고도 합니다. 논어에 있는 글로 도청도설, 길도 들을 청, 길도 말씀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다 예요. 길에서 들은 말을 바로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것은 스스로 덕을 버리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길에서 들은 하찮은 말이라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자기 수양의 양식으로 삼아 덕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도사벽, 집가, 오직도, 넉사, 벽벽. 가, 집에는 도, 오직, 사벽, 4개의 벽만 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을 비유할 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한시대 때의 부자인 타강손의 딸인 탕문군과 가난한 사마상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사별을 한 탕문군이 자신에게 사랑의 연가를 불러준 사마상녀에게 빠져서 한밤중에 사마상녀의 집에 가보니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사면의 벽뿐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탕문군의 아버지 타광소는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후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많은 재물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가정맹호, 가혹할 가, 정치정, 사나울맹, 호랑이호. 가정, 가혹한 정치는 맹호, 호랑이보다 무섭다. 춘추시대 말에 노나라의 실세인 개선자가 가렴 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묘지에서 슬피 곡을하며 울고 있어서 공자가 그 연유를 물으니 옛적에 나의 시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나의 남편도 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이제 나의 아들이 또 호랑이에게 죽었습니다 하자 공자가 그럼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 여기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고 했답니다. 적끽 폭포, 돼지죠. 먹을 끽, 폭폭폭, 폭폭포. 돼지가 폭포를 먹었다. 가렴주구, 가혹할가, 거둘렴, 꾸짖을주, 구할구. 가렴하면 가혹하게 걷는다. 주구, 꾸짖으면서 야단을 치면서 재물을 뺏는다 는 의미로 관리들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재물을 억지로 뺏는다는 이야기죠. 조선시대 때 서거정의 폐간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렴주구가 매우 심한 마을에 수령이 한 승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절에 있는 폭포가 매우 좋다더구만 하자 폭포가 무엇인지 모르는 승려가 얼핏 그것마저 또 빼앗으려 하는가 두려워서 하는 말이 저의 절의 폭포는 금년 여름에 돼지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금준 미주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금준 미주 쇠금 술잔준 맛있을 미 술주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낚시 민루낙 천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 고쳐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가서만금 글서 일만만 쇠금 가서 집의 책인데 여기선 집에서 온 반가운 편지를 말합니다.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 만금의 가치가 있다. 이 시는 당나라 때의 시성인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에서 유래합니다. 피난통에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가서 저 만금이라는 19절에서 유래하는 사자성어죠. 요 저자는 해당한다는 의미의 저자예요. 가서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에 해당된다. 가인방명 아름다울 가 사람인 열불박 옥순명 가인 아름다운 사람 방명 명이 짧다. 유사성어로 홍안방명 혹은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자성어는 소동파의 시인에서 유래하죠. 소동파는 한때 양주의 지방장관으로 있을 때 우연하게 절간에서 30이 넘은 어여쁜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 미모와 달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 여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인방명이라는 19절을 사용한 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명의 짧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 행로가 순탄치 못하고 불행한 것을 말하는 거죠. 각골난망 새길 각뼈골 어려울 난 잊을망 각골 뼈에 새기다 난망 잊기 어렵다 뼈에 새겨 잊지 않는다.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뼈에까지 새길 정도로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입니다. 유사성어로 결초보은 그리고 백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죠. 서정주의 기촉도 중에서 각골명심이 있죠. 새길각, 뼈골, 새길명, 마음심 해서 뼈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긴다. 마음속 깊이 새겨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각자무치, 뿔각, 놈자, 옵슬무, 이치, 각자, 뿔이 있는 놈은
무치, 이가 없다. 예쁜 꽃치고 열매가 변변한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한 토끼이지만 잘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번에 많은 수의 새끼를 낳기도 하죠.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고 날개가 있는 것은 다리가 둘 뿐이고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채색 구름은 쉽게 흩어지는 법이 자연의 이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주가 뛰어나면 공명이 없고 재주는 없는데 공명이 큰 사람이 있죠. 그런 이치입니다. 각자 도생, 각각각, 스스로자, 도모할 도, 날생, 각자 스스로, 도모하다, 생, 살아갈 방법을 도모하다. 각자 위정, 각각각, 스스로자, 할위, 정사정.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정치를 한다. 전체를 조화시키거나 서로 조율하지 않고 각자 자기 뜻대로 한다는 의미의 각자 위정입니다. 이 내용은 춘추시대 때 진나라를 상대로 육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진나라를 견제했는데 송나라와 정나라의 전투에서 이 송나라가 대패한 것은 전체의 타협을 무시하고 각자 위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